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 5시 30분이 되면 장외 주식의 세계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용주입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어려운 시장 속에 희망은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이 장외 주식을 가장 공부하기 좋은 적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하면 장외 주식 시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보아하니 사실 뭐 반등장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놀랄 만한 반등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코스피 네. 코스닥에서도.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들이 그려졌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소식들부터 하나씩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 속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있네요. 네, 루닛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루닛이 하드웨어 시장이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 네. 시장입니다. 그래도 인간으로 본다면 뇌는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뇌를 장악하는 국내 최초의 AI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 세계 최강자 루닛이 1분기에 29억 7,600만 원. 대단합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 정도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552포인트는 거의 회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만큼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은 아마 7월경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소식들을 계속 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도리어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닛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 계속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IPO 시장이 그렇게 막 화랑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게 청담 글로벌 6월 3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도 낮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흥행에 실패했다고요? 네, 그래서 공모를 한 30% 가까이 낮췄습니다. 네. 낮췄는데도 흥행에 참패했다. 예. 그만큼 시장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공모주가 통과된 기업마저 상장을 철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를 30% 가까이 거의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적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역시 공모가의 흥행에도 참패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냉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은 어렵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수급 자체가 워낙 좀 탄탄치 못한 상황 속에서 IPO 시장에 있어서도 좀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웠던 환경적인 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속에서 바이오 특례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98곳이 특례 상장을 이게 한다는 건가요? 예, 했었습니다. 했었다. 그동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말 이 바이오 특례 상장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100개, 98곳이 특례 상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도리어 퇴출된 기업은 한 4개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신약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예.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버블이다. 과연 국내 바이오 시장에 미래는 있는가? 이런 의문점, 캐스천 마크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특례 상장에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적자 기업인 바이오사를 상장시키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바이오 특례 상장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98곳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그중 현재 신약 개발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국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바이오 기술력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바이오 기업 비상장에 남아있는 바이오 기업의 형태들은 과연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가 없는 기업인가 의문점까지 들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주식들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이오 특례 상장된 기업이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약 개발 하나둘 보여주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흐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곳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진 투자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가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 어렵지만 실은 비상장 주식이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간 지가 거의 지금 한 3, 4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이런 증권사들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한 이런 곳에 장외주식 전담 기업 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장외주식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주식이 되었다.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비상장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나온다. 상장 펀드. 아마 상장 펀드가 나와서 이 기업에 일반 개인들이 투자액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에 비상장 주식만 모아있는 상품의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좀 안정적으로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 투자 상장 펀드 앞으로 어떤 흐름들 보이게 될지도 저희도 함께 주목을 해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장외 주식 시세는 어땠을까요, 소장님? 예, 역시 비상장 주식이 왜 이런 정말 폭락의 장에서 네. 줬냐면 바로 시세표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매수가 실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매수자도 없고 매도자도 없는 시장. 그래서 가격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상장된 주식은 거의 50포인트 이상이 다 폭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가만히 지켜보시면 1, 2천 원, 많아야 10,000원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폭과 하락폭을 보시면 하락할 때 유난히 적게 하락하는 게 비상장 주식입니다. 상장할 때 유난히 많이 상승폭을 성장장에서 유난히 많게 상승폭을 보이는 것이 또 장외 주식입니다. 그만큼 이 장외 주식 시장은 시장의 거래 형태가 냉랭해지면 바로 거래를 멈추고 관망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그래도 LG CNS가 변동 없이 84,000원 지켰고요. 네. 두나무죠. 자사주 편입을 말했던 두나무가 30만 원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 자사주 편입 가격이 약간 한 31만 원 선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나무의 형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는 죽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옥석가리를 마치고 좀 더 다져지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의 가장 큰 수혜주는 바로 두나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가 상당히 신속하게 현재적 상황을 대응해 나가면서 퇴출될 코인들은 가감하게 퇴출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감하게 정리하면서 시장의 상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단지 두나무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상장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그래서 두나무 주식은 이 30만 원대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들은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들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샤넬이나 에르메스 벌킨백이 여러분들 50% 박앤색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고요. 벌킨백이 한 50% 할인됐다면 가 사야겠죠. 지금 주식시장, 장외 주식, 두나무 주식이 바로 그만큼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찬스의 주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 빗썸 이 두 가지 주식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면서 공부하면서 간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VR 스튜디오가 제일모직으로부터 170억을 투자받지 않았습니까? 변동 없이 14,500원. 메타버스의 선도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가격이 있다면 쫌쫌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비바 리퍼블리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가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예. 요즘 한 7만 5천 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결정적 원인은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토스뱅크, K뱅크가 같이 밀리면서 이 토스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가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놀자 9만 원 선을 내줬네요. 개인적으로 야놀자 좋게 보고 있습니다. 8만 9천 원대를 지키고 있는데 야놀자가 갖고 있는 비전 펀드의 여유 자금, 이 자금으로 공격적인 M&A 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수혜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야놀자를 선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9천 원 가격대도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18,000원, K뱅크는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뭐 카카오뱅크가 현재 상장된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자리를 잡아 앞서 말한 3만 원 선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K뱅크도 실적을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상장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 시장으로 보시면 당근마켓 변동 없이 80만 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K뱅크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K뱅크 시장 자체는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근마켓 80만 원 지키고 예. 있고요. 당근마켓이 이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주식들 가장 선전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80만 원도 계속 지금 신사 플랫폼 시장에서 이 당근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번개장터와 우리가 중고나라를 비교하지만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근마켓이 통일주권이 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성장성에 무게를 둔다면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나두 97만 원. 야나두는 도리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기본적으로 야나두가 상승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투자 단가가 160만 원에서 170만 원입니다. 기관의 투자 단가보다 더 낮은 주식 야나두가 시장에 있다면 반드시 사야겠죠. 반드시 사서 편입할 필요는 왜? 기관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야나두 상당히 좋아합니다. 야핏의 성공은 놀랍습니다. 하루에 매출액 자체가 2억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나두 지금 현재 이 가격이면 너무 매력적이다. 도리어 모든 주식은 밀리는데 상승한 주식이 바로 유일하게 야나두입니다. 야나두의 에듀케이션 미래사업, 특히 온라인 에듀케이션 최강자죠. 이 야나두의 성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컬리 계속 밀리고 있네요. 8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 쿠팡의 주가겠죠. 미국에 있는 이커머스의 선두업체 이 쿠팡의 주가가 연일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컬리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과 동시에 맞물리면 과연 올해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마저 들기 때문에 컬리를 매도하는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높기 때문에 주식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보시고요. 오아시스 마찬가지입니다. 4만 원대 가격을 지켰고요. 그 뒤를 현대 엔지니어링 6만 원대 저평가주죠. 개인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아직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이 여름을 넘어가서 8월 달, 9월 달에 가도 왜 상장 여부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좀 더 지켜보고 편입해도 된다.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편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바디프렌드 정말 실적 좋은 회사, 돈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상당히 여러 가지 시장의 점유력도 상당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지만 이 오너라든가 회사의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회사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고 이러면서 주식이 현재 7년 가까이 비상장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사모펀드가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을 통한 엑시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가감하게 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큐라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라티스가 프리 IPO를 거의 400억 넘게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뜻은 지금 심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평가가 통과된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평가가 통과된 기업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청구하겠죠. 심사가 청구되고 승인난 기업일 가능성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큐라티스의 지금 현재 가격 9,800원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를 좀 보아서, 이런 구간에도 천천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체크해 봤고요. 또 오히려 이런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기업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궁금했던 부분들 지금 다 해결 도와드리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Q&A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요. 장외 주식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바로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소영주 소장님께서 클리어하게 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많이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장외 주식에서는 거래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오. 우리 신라젠 주식 이미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퇴출된 상태, 퇴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지돼 있죠. 거래 다시 정지. 거래 예. 정지가 돼 있죠. 이 거래가 정지되거나 퇴출된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에서는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매매 절차를 하지 못한 주주들이 바로 이 비상장을 통해서 퇴출된 기업이라든가 거래 정지된 기업들을 원활하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엑시트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 바로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또는 피스타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퇴출된 기업 또는 거래 정지된 기업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시장에서는 또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있네요. 또 열려져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도 하루 상승폭이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정해져 있는지 이거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예. 애청자님이신데요. 예. 질문 남겨주신 거예요. 장외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비상장 주식은 가까이 있습니다. 실은 확인해보면 너무 쉬운 주식인데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 30% 상한가 하한가 룰이 없습니다. 왜? 비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도 갈 수 있고 하루아침에 100%가 폭락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만큼 탄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MZ 세대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는 MZ 세대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이 장외 주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장외 주식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왜? 장외 주식은 안전한 시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만 잘, 주식만 잘 선택한다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장외 주식에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 질문을 남겨주셨던 많이 고독하구만 님께서 내 질문 나왔다 하면서 상한가가 없구나라고 지금 알아채셨다라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38 커뮤니케이션 증권 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냐? 국가? 야, 정말 이렇게 주식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혼나셨네요. 비상장 예. 주식에 거래되고 있는 우리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증권 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그 다음에 38 커뮤니케이션 이 세 곳 다 법인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나와 있는 가격들이 확실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K5TC는 금융투자협회. 우리 금융투자협회가 어떤 것이면 국가가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예. 증권사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지 않습니까? 네. 그 금융투자협회가 국가로부터 장외주식 거래 허가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모든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K5TC입니다.
이 KOTC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KOTC를 가장 많이 이용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솔직히요. 그러나 KOTC 안에가 좋은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130개, 140 가까이 되는 종목들 중에 정말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개인들이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투자를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증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질적으로 또는 상장 가능하고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38 커뮤니케이션,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를 왜 운영하겠습니까? KOTC 합법적 양도세를 내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유일하게 일반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되는 KOTC입니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좋은 주식을 많이 유치를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가장 큰 단점이 허위 매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허위 매물들은 KOTC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의 비상장의 미래는 바로 허위 매물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외식 거래품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공식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론적으로 저희가 공부까지 해봤습니다. 다양한 질문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그럼 좋습니다. 뭔가 나도 장외 주식에 투자라는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유망한 기업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장님, 우리가 미래의 눈을 갖고 올 수도 없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래 성장성 높은 기업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솔직히 요즘 같은 구간에서는 많이 폭락했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폭락했는데 우량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 그걸 사야죠. 우리가 실은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샤넬 가방을 50% 박앤세일 한다면 사야겠죠, 여자분들.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과 장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량한 종목들이 박앤세일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우량한 기업, 이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말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디프렌드도 좋아 보이고요. 여러 종목이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 야나두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장 심사를 철회한 기업들 올해 6개나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다시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철회한 기업들은 이 기업들은 현재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간 투자가 많이 있는 기업들, 기간 투자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상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리 IPO를 성공한 기업, 앞서 말한 큐라티스 같은 기업들, 430억 정도 프리 IPO, 프리 IPO라는 것은 마지막 상장전에 마지막에 투자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할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지금 폭락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쭉쭉 한다면 여러분들도 유망한 장외 주식을 선점하고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적합한 주식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기업이지만 저는 지금 거래소 코스닥 장외 주식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저축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알려주셨던 부분들 체크리스트 잘 숙지하셔서 좋은 기업들, 좋은 가격에 와 있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함께 장외 주식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